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코인은 바로 리플 코인입니다. 근데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이 머니 2020 유럽에서 열리고 있는 부분 확인될 겁니다. 자, 제 이 화면을 왜 보여드리냐, 리플이 바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리플 코인은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아랍에미레이트까지도 확장을 하고 있다. 유럽을 통해서 이 스폰서 전략을 통해서 컨퍼런스를 진행하고 있는 지금 시점, 리플 코인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트위터를 통해서 이미 밝혔듯이 6월 6일부터 6월 8일까지 리플은 이 머니 2020에 참여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리플 코인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SEC랑 계속적으로 법정 공방을 펼쳐내고 있죠. 누가 이길 것인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이 리플 코인이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으면 이 미국 정부 입장에서 누구의 손을 들어주지 못할 망정 합의를 찾는 부분으로 끝낼 수 있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죠. 자, 리플 코인 어떠한 코인이래 그럴까요? 리플은 우리나라 제1금융권 또한 리플의 고객사로 되어 있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신가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이건 리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까지 어떠한 은행들이 고객사로 등록이 되어 있을까? 바로 리플을 말하는 겁니다. 자, SABB, SBI, SCB 엄청난 글로벌 은행권들이 모두 다 리플과 손을 잡고 파트너를 맺고 있어요. 자, 이 SEC 얘네 누굽니까? 바로 미국의 증권위원회입니다. 얘네랑 법정에서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게 리플임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고객사들은 이렇게 리플과 손을 잡고 있을 거예요. 자, 그 부분은 간단합니다. 리플이 어떠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리플의 상승여력, 모멘텀, 재료성 엄청나게 높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다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상승 모멘텀 뭐라고 했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죠? 제가 이더리움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뭐 러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 금융권들, 글로벌 각 국가들이 무역에서 리플 해당되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어. 그러면 이더리움에서 비트코인으로 송금을 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를 사는 게 아니라 여기서 송금만 하면 된다. 그게 바로 리플이 하고 있는 역할이다. 또한 이 CBDC라는 건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동전들 이제 지폐 이제 이용 안 하죠. 이 CBDC를 이용하면서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활용도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리플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한 리플이 SEC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오늘 날짜 떨어지는 이유는 그 이유만은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서 상승 구간을 갖고 왔던 이 시점 이게 뭐였습니까? 바로 800원 근처까지 올라갔던 부분이었는데 SEC랑 법원 소송 결과가 일찍 끝날 것 같아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게 바로 800원 근처까지 올라갔어요. 자, 여기에서 행보 라인을 그렸죠. 당연하게도 SEC랑 법정 공방이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기대감 이후에 확실성으로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그 부분이 아직 아니었죠. 그래서 횡보 라인을 그릴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 하락했던 이유, FTX건으로 하락했던 그 부분이는 리플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코인 시장의 문제였다라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시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하방 압박을 받았고 500원 밑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은 니 또 속이다. 리플이 또 우리 속이고 있다. 리플 때문에 지친다. 힘든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 75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또 떨어졌고 다시 또 올라가고 다시 한번 내려오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 어디까지 떨어질까? 이 모든 부분들을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 부분 보이시죠? 제가 이 부분을 왜 체크를 해놨냐? 이거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체크해 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 코인은 65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차트를 자세히 한번 보시죠. 차트를 보시면 확실한 기준점이 되고 있는 단가가 딱 보일 겁니다. 600원, 그리고 650원, 그리고 675원 딱딱 나와 있는데 이 단가가 왜 나와 있을까요? 이 라인은 왜 쳐져 있을까요? 이게 바로 지지와 저항 라인, 목표가가 아니라 여기만큼은 올라갔다가 다시 저항을 맞고 떨어질 확률이 높다. 근데 어디까지 떨어질 것인가? 지지 라인까지 또 떨어질 확률이 높다. 이 지지가 65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제가 저희 공개 카톡방에 먼저 말씀을 드렸죠. 왜 이렇게까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리플 코인의 상승 모멘텀이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제가 이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해당되는 부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투자 심리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상단에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7908번입니다. 여기다가 숫자 1번이에요.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정보 부분 먼저 문자로 넣어 드릴 거고요. 니플이 왜 아랍으로 갔는지, 또한 니플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상승 모멘텀부터 확실한 매수 매도 시점 관리까지 모두 다 문자로 먼저 넣어 드릴게요. 이 문자 내용 먼저 받아보시고 확인을 먼저 해보시고요. 문자가 마음에 든다 그러면 나 근데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시면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만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한 통 넣어주시면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오른쪽에 나와 있는 정보까지 모두 다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얼만큼 중요한지, 주식을 오래 보셨으면, 코인을 오래 보셨으면 분명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 모든 부분 다 무료니까 지금 영상도 무료로 보시는 것처럼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런 다음에 카톡방 들어와도 됩니다. 근데 카톡방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다시 나가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리플 코인이 하락하고 있고 전체 코인 시장이 왜 하락하고 있는지 우선 뉴스를 먼저 보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해당되는 비트코인 3개월여 만에 26,000달러 아래로 내려갔답니다. 자, 뉴스 내용을 좀 크게 한번 볼게요. 자, 크게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이 계속적으로 하락했던 부분, 이 급락한 것은 이 SEC가 바이낸스와 자오 장펑 CEO, 이 바이낸스의 CEO 증권 관련 법률 위반을 했다라는 이유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압박을 줬다라는 거죠. 자, 이 부분 어떤 부분과 비슷합니까? 예전 FTX가 이 부분들 때문에 파산을 했고 그 부분이 시장에 충격을 엄청 줬기 때문에 우리 리플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알트코인 모두가 다 하방 압박을 가져왔던 거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방금 전에 나왔던 뉴스도 하나 있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죠. 해야 되는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미국 SEC, 얘는 미국 증권위라고 말씀드렸죠. 얘네가 코인베이스까지도 기소를 했다. 자, 어떤 부분과 연결이 깊겠습니까? 바로 리플 코인이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코인베이스라는 곳은 리플 코인을 상장 폐지시켰어요. 왜? SEC랑 법원 소송 경향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리플 코인 불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장 폐지를 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SEC, 코인베이스까지도, 코인베이스는 코인 거래소입니다. 세계 2위의 코인 거래소예요. 이런 아이들까지도 기소를 하면서 지금 SEC는 불장난을 계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계속 코인 시장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으니 코인 시장이 상승력을 높인다 하더라도 다시 맞고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매도를 하고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떨어지는 시점 자체를 우리는 새로운 기회로 잡아야 된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이거 한번 보세요. 차트를 보여드리면 지금 이게 주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주봉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여전히 확실한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리플 코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추가로 하락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650원 터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왜 그러냐면 이 바닥 박스권 안에서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기 안에 멈춰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떨어지면 매도하고 올라가면 또 매수하고 추격 매수하고 이거 절대 안 되죠.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이나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박스권 라인에 위치해 있으면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우리가 돈을 투자하지만 시간을 같이 투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리플 코인이 절대로 어려워서, 리플 코인에 절대로 장래성이 없기 때문에 매도를 하자라는 부분은 없으실 거예요. 그냥 단순히 지쳐서 힘들어서 매도하신 분들이 태반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 비중 관리가 그만큼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목 상담이라든지 해당되는 단기 추천 종목이라든지 이거를 추천해드리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부분인 거고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렸죠. 리플 코인의 앞으로의 장래성, 앞으로의 모멘텀은 여기에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부터 먼저 문자로
넣어드리겠다. 문자 내용을 먼저 받아보시고 그래야지 리플 코인이 어떠한 코인인지 아시죠? 주식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똑같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떠한 종목인지 알고 투자하는 주식처럼 코인 또한 차트만 보고 매매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코인인지 분석해서 먼저 투자하는 부분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 부분 제가 문자로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담 전화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해당되는 리플 코인 관련해서 먼저 문자 내용 먼저 넣어드릴 거고요. 그런 다음에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나 문자 내용만 보면 투자할 수 있겠어. 직접 하셔도 됩니다. 매수 매도 시점 관리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던데 이 부분 할 수 있으면 직접 하셔도 돼요. 근데 문자 내용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개 카톡방 그때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된다. 이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플 코인 어떠한 이벤트들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거 한번 보시죠. 리플 주간 수익률 11% 이상이다. 1달러를 도달 기대하고 있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죠. 이게 언제 나왔습니까? 6월 5일 날 나왔던 뉴스예요. 자, 어제 날짜만 하더라도 이런 기대감이 나오면서 1달러면 1,400원이 넘죠. 그런 부분을 기대하고 있는 리플이었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다시 하방 압박을 받고 있죠. 이거는 리플 코인이 문제가 있다라고보단 전체적인 코인 시장의 하방 압박을 받고 있다 보니까 리플 코인 또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누구 때문에? 바로 이 SEC가 엄청나게 기소를 막 펼쳐내고 있어요. 전체 코인 시장을 상대로 SEC는 싸우고 있는 것이다. 근데 대표적인 주자 리플 코인과의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당연히 이런 잡음들은 리플한테는 불리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SEC가 계속적으로 리플 코인을 법정을 하고 있지만 SEC 리플 소송에서 완승할 가능성은 SEC는 3% 미만이다. 리플의 우호적인 존 디튼 변호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리플의 우호적인 변호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초반에 말씀을 드렸죠. 리플 코인은 어떠한 코인이라고요? 보이시죠?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CBDC라는 확실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리플 코인이다. 그러면 자, 미국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이 CBDC라는 거는 러시아, 중국에서 엄청나게 발전 속도가 높아요. 근데 미국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죠. 그럼 미국이 리플 코인을 버릴까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리플은 SEC랑 소송에서 지게 되면 우리 미국을 떠날 거야 라고 이야기했던데요. 이 말인즉슨 리플과 SEC 누구의 편을 들어줄 수 없는 미국 정부 입장에선 합의점을 찾는 걸로 끝날 것이다. 그래서 리플을 붙잡아둬야 되겠죠. 왜? 상승 모멘텀, 재료가 너무나 탄탄하기 때문에 우스갯소리 이런 말도 많이들 하시죠. 리플 코인이 상승 모멘텀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잡으면 상승력 엄청나게 높을 것이다. 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리플은 어깨를 나란히 할 코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장이 하방 압박을 가져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리플 어려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 말씀드렸던 대로 650원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와중에 추가 매수를 계속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650원 기대치를 잡고 이 부분을 지지를 받는다. 그때 추가 매수 또한 신규 매수를 하셔도 괜찮겠죠. 근데 이 추가 매수와 신규 매수 당연히 모든 대표님들이 투자 가용 금액도 틀리고 매입 단가도 다 틀리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확실한 종목 상담 그리고 추천을 통해서 해당되는 부분을 먼저 상담을 받고 먼저 매입 단가를 조정을 받아서 확실한 분석 자료를 먼저 넣어 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 보시고 리플 코인의 투자의 관점을 다시 한번 세우셨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리플 코인 혼자만 올라간다? 이건 뭐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은 당연하게도 비트코인 자체가 같이 움직여줘야 돼요. 코스피와 나스닥은 오르고 있었다. 근데 코인만 빠지고 있다. 이게 어제 날짜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근데 어제 새벽에 미국장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방 압박을 가져왔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도 같이 떨어졌고 비트코인이 떨어지다 보니까 대부분의 알트코인들 하락 압박을 같이 받을 수밖에 없었다. 자, 이거 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어제 날짜 미국 증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 다우, 나스닥, S&P 500까지 모두 다 하락 마감했죠. 물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애플이 메타 해당되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상승력이 높았던 부분을 하드 캐리했지만 다시 한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방해서 끝났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미국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 뭐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지만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 시장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 뭐가 있습니까? 바로 고래가 있죠. 고래, 뭐 세력 이렇게 말씀들 하시는데 요 아이들이 개인인가요? 절대 개인일 리가 없죠. 기업이고 기관이다. 그런 아이들이 투자하고 있는 게 바로 코인 시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여기서 말했던 이 기업들 바로 미국 주시장에 판을 치고 있는 아이들이죠. 자, 제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블록 데이터에 나왔던 자료 화면이거든요. 자, 이 자료에서 보시면 지금까지 어떠한 기업들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가장 많이 했을까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1위가 누굽니까? 알파벳, 구글이에요. 미국의 구글. 2위는 블랙록, 1경 단위로 움직이는 투자 자문회사. 3위는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시티, 어메리카 익스프레스까지. 자,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기업들 다 어디에 있는 기업입니까? 미국에 있는 기업이죠. 미국에 있는 기업들 당연하게도 이 기업들의 가치가 떨어져요. 그러면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고 S&P 다우에 상장되어 있는데 이 아이들도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이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코인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다는 기업들 얘네가 고래라고 했습니다. 그 아이들의 가치가 떨어지는데 주식시장도 떨어지는데 코인만 올라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왜 이번 주 어떤 경제 발표가 있는지 이걸 중요시하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이제는 이해가 되시죠? 왜냐하면 이 모든 부분들이 이번 주에 나올 경제 지표들이거든요.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자, 내일 날짜 그리고 어제 날짜로 발표했던 이 ISM 비제조업 고용지수 이건 뭡니까? 서비스업 지수예요. 미국의 서비스업 지수인데 서비스 지수가 떨어졌어요. 시장 예상치보다도 떨어졌다. 그리고 50을 기점으로 해서 50보다 아래면 안 좋다라는 거죠. 비제조업 고용지수가 49.2로 나왔습니다. 안 좋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오고 있다. 경기가 안 좋구나. 그럼 기업들 입장에서는 좋을까요? 안 좋죠. 물론 경기가 너무 좋게 나오면 다시 한번 긴축에 대한 미국 연준이 금리를 또 얼만큼 올릴 거야.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움이 떡떡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을 하방 압박 가져올 수 있지만 이렇게 서비스업 지수까지도 확실히 떨어져 보인다.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했던 이유가 되었거든요. 자,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에 그대로 연결되었고 리플 또한 지금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볼 게 참 많죠. 정치, 경제, 사회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게 금융시장이기 때문에 어떠한 부분 또한 하나만 보시면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영상 좀 모든 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시간이 조금 길어졌거든요. 자, 리플코인 다시 한번 차트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요. 여전히 주봉상 보게 되면 바닥 구간에 위치해 있는 건 누가 봐도 바닥인 걸 확인되실 겁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는 언제 매도할까? 노심초사하면서 조금만 떨어지더라도 매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보다 언제 추가 매수를 할까? 신규 매수는 언제 할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매수 매도의 시점 관리, 추가 매수의 신규 매수, 비중 관리부터 매도 시점까지 또한 말씀드렸던 유럽 해당되는 UAE, 아랍에미레이트까지 리플의 확장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상승 모멘텀과 함께 같이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겠죠. 이 모든 부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상단 전화번호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이면 되세요. 숫자 1번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정보 먼저 발송해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어. 그러면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 건지 이 모든 부분 같이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플코인 하방 압박을 받고 있지만 떨어질 때마다 추가 매수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기준점을 잡고
매매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니까 언제 매수를 할까? 또한 SEC 요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부분 어떻게 우리는 대응할 수 있을 건지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니플 코인 조금은 힘들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바닥 구간인 걸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점에 확실한 투자의 루트를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